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A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디디 출싱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CEC의 존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이슈가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난무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팩트 체크 그리고 어떤 이제 확실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 디디 출싱 문제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했고 그 이후에 오히려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그 대상 자체가 중국 당국이 디디 출싱에 대한 규제를 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앱 다운을 중지했다. 이게 뭐 엄청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게 뭐 중국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여져요. 네. 그래서 왜 이제 디디 출싱 앱을 다운받지 못하게끔 네. 삭제를 했냐. 그래서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라고 하는 데서 이 조치를 내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놓고 보면 7월 2일 날 디디 출싱에 대해서 네트워크 안전 심사를 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7월 3일 날 이제 디디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잘 따르겠다 이렇게 네. 했는데 7월 4일 날 발표를 한 게 신규 가입자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이제 앱스토어에서 디디 출싱의 앱을 다 내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요까지가 이제 우리 언론에 보도된 건데 네. 문제는 7월 5일 날 이 추가적으로 3개 회사를 더 이 리스트에 올렸어요. 네. 그래서 윈만만, 호처방, 보스즈핀 하는 이 3개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 디디 출싱하고 똑같이 이게 이제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요 3개 회사가 다가 네. 자동차 모빌리티와 관계 있는 회사입니다. 아, 주로 그 요것은 업종 자체를 전체 규제를 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네. 이제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디디는 이제 사람을 나르는 이제 운송업이지만 요 2개 회사는 윈만난 호처방은 트럭 화물을 나르는데 이제 뭐 공유 트럭 요런 개념이고 네. 보스즈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구직하는 요 사이트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요 디디 플러스 3개를 규제를 했는데 문제는 5월 14일 날 이 모빌리티 회사들, 이 회사들 다 불러가지고 예약 면담할 때 이 네트워크 안전검사에 관한 얘기는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걸 실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트워크 보안 심사 제도라는 거. 네.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새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갑툭튀하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고 6월 1일 날 2020년 6월 1일 날 이것이 발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이 이미 만들어진 거고 요것은 이제 네트워크에 관한 이제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네트워크 안전심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중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서로 대응되는 법을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중국의 네트워크 보안 심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 보안법의 하부 제도가 있는데 요걸 보면 뭐를 해야 되냐면 네트워크를 네트워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플랫폼 기업이에요. 알리바바, 네. 탄센트, 뭐 메이투안, 뭐 이런 디디 같은 회사는 반드시 보안 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안 등급은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공공이익, 사회안전, 국가안보 이런 것들을 이제 등급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려면 통신 장비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게 예를 들면
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해킹할 수 있는 칩이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소프트웨어에 있는 건 아닌가, 요거를 검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실명제가 도입되어 있냐, 요 세 가지가 돼 있는가를 체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심사제도인데, 정부가 이번에 그 DD에 대해서 이제 뭔 얘기를 했냐 그러면, 왜 제재를 하니 그랬더니 개인정보 수집에 이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뭐에 의해서 그랬냐 그러면 중국 인터넷 안전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건 문제가 지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갖고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중국이 보면 인터넷 정보 관리를 굉장히 심하게 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구글이니 넷플릭스니 뭐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이 접속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중요시 생각하는 이슈가 있거나 뭐 이런 게 되면 인터넷에서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모리와 그 자스민 혁명, 그게 이제 중동 아프리카에서 막 난리가 났을 때 많은 이제 얘기들은 중국에서도 자스민 혁명이 이게 나게 되면 뭐 체제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게 터지면서 바이두에다가 자스민, 모리화라고 치면 그게 검색이 안 돼요. 그럼 거기에 이제 경고 문자가 뜨는 거죠. 네. 이 단어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인터넷 네트워크 관리를 잘하는데 네. 여기에 지금 중국 정부의 네트워크 안전정보화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그 밑에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재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국가 이제 암호관리국이 있고 우리 같으면 이제 산자부의 정보관리팀이 있고 그리고 공안부가 있고 요 4개 부서들이 공동으로 이 인터넷 정보를 관리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바로 네트워크라든지 데이터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걸 주로 이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공안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안 등급 네. 그리고 이제 해킹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밀 보호 바오미지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그 정보의 해외 반출 이런 것들을 다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 4개의 부서가 공동으로 인터넷 정보 관리 체계를 아주 엄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 DD를 이거 제재하는데 아주 센 얘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6줄짜리 그 정부의 통지문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제재를 하니 그럴 때 국가보안법하고 네트워크 보안법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안전심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은 뭐 정부가 이게 IPO 말 안 들었다고 저거를 제재를 확 들어간 거야. 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안에 내용을 보면 네.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법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가 빅데이터 안전 그리고 위험 방지 그다음에 국가 안전 보호 그리고 공공이익 보장 요 3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국가보안법 중국의 59조 안에 뭐가 있냐면 국가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 정보 기술과 서비스, 기타 주요 문제 및 활동에 대해서 국가 안보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는 이 감독 시스템 그리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보안법 35조에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국가사이버보안정보화 부서에서 주관하는 국가안보 심사를 국가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 2가지를 갖고서 이거 제재를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디디 추싱은 국가 안보에 관련을 돼서 뭔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한 거네요.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언론이나 SNS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네.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 안보는 가장 최우선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네트워크 보안 조치, 검토 조치라는 건 2020년 6월 1일에 발효된 건데 그 네. 사이에 이제 그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게 이번에 DD 때 이걸 딱 건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지금 관련되는 기관들이 보면 빨간 색깔로 뭐가 쭉 있는데 거의 10여 개의 중요한 국가기관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연관이 돼. 그만큼 이제 중국은 지금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에 엄청난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중국 정부는 DD라고 하는 뭐 공유 자동차, 택시, 뭐 자동차 공유 회사에다가 이런 국가 보안법을 걸었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DD는 중국의 고정밀 지도 측량 및 지도 제작에 종사를 해요. 거의 구글 어스나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구글 얼스보다도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더 세밀한 도로 하나하나. 그렇죠. 그래서 구글 얼스 그냥 위성으로 찍어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이 안 보이는데 네. 이거는 골목골목을 다 돌아다니는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인 운행을 하면서 얻는 아주 디테일한 정보가 국가도 갖지 않는 정보, 지도, 데이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그 아리바바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DB인 것이 네. 일단은 이 사람의 개인 정보가 등록이 되잖아요. 네. 사람 이름, 신용카드 번호 뭐 이런 것이 다 등록이 된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움직였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게 실시간으로 DB가 다 쌓이는 거죠. 단순히 뭘 사고 팔았는지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거수일투족까지 확인되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움직였던 위치 정보가 네. 이게 DB로 다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얘기드렸던 왜 국가보안법하고 네트워크 안전법이 문제가 되냐면 이 두 가지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홍콩도 아닌 미국에 상장돼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사의 중요한 임원 9명 중에서 그 한 명이 네. 미국 육사 출신이 이게 이 사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민감하네요. 그래서 네. 안드레아 페리카라고 하는 미국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고 미국 육군 장교 출신의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DD는 보면 그 중국에서 고정밀 지도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 회사가 보면 2001년 스웨이 투신이라고 하는 네. 이 회사가 가장 먼저 그게 중국에서 우리 같으면 뭐 네이버 지도 그 정도로 가장 이제 지도에서 이제 앞서가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빨간색으로 줄쳐는 그 D2 커지라고 하는 요사 회사가 2017년 10월 달에 네. 이 고정밀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디테일한 지도를 제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부로부터 A급 지도 제작 자격을 획득을 했고, 또 이거 이제 DD 입장에서는 이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아주 정밀한 지도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도로 테스트 자격도 2018년 9월에 획득을 했고, 또 캐나다에 이제 자율주행 연구소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DD가 갖고 있는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지금 이게 뭐 북경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 택시 타고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역 정보가 그대로 다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2015년인가 18년인가에 미국이 이제 그 기한이 지난 외교 문서라든지 국가 문서를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 1959년 문서가 공개가 된 게 있어요. 네. 그 공개 문서가 뭐냐면 뭐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게 1964년, 65년인데 이때 그 이전인 1959년에 미국은 중국에 870개의 핵폭탄을 117개의 지역에 투하할 계획을 세웠다. 이런 이제 이 기밀 문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17개 지역이 바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오른쪽에 각 지역별로
몇 개 원자 폭탄을 터뜨릴 건가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북경 같은 경우는 26개, 천진 같은 경우는 뭐 36개, 네. 석가장엔 3개, 당산 지역엔 10개. 이런 식의 이 폭탄 투하 이 위치까지 다 나오는. 근데 이러려면 아주 정확한 지도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럴 수 있는 위험성이 이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정밀 지도가 이 정보가 빠져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경영진 안에 지금 그 공동 창업자 있는 류칭, 바로 그 렌샹의 그 창업자인 류추안즈의 딸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여기에 중요한 그 CEO로 들어와 있고, 근데 이제 렌샹이 그 미국의 IBM으로부터 이제 컴퓨터 사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뭐 세계에서 거의 이제 탑을 하는 PC 회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굉장히 가깝다. 레노버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레노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게 있는데 문제는 바로 그 끝에서 두 번째 그 앤드리안 리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09년에 이제 애플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애플이 파견한 이제 이 애플이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 DD의 임원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양반인데 보시면 아주 이 밀리터리 룩이죠. 아, 인상이 많은 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을 했고 이제 육군 장교 출신이고 그리고 MIT에서 이제 MBA를 했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장교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뭐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세간의 그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게 되면 네. 제 DD의 중요한 정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갔을 수 있겠다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DD가 그 7월 2일, 7월 4일에 그런 조치가 나오기 전에 6월 29일 날 얘들이 재밌는 발표를 해요. 우리가 개인정보 비밀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정부가 제시하기 전에 먼저 발표를 해요. 뭔가 좀 교감이 오고 왔다고 판단할 수 근데 있을까요?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7월 7일부터 발효하는 거예요. 제재는 7월 2일 날 들어갔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정부가 요구하는 것, 사용자가 거부를 하게 되면 내 개인정보를 쓰지 마라고 하면은 이것은 쓸 수 없게끔 하는 네. 그런 조항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서버라든지 뭐 이런 데 함부로 저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3자한테 이것을 내 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런 정보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미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IPO를 하는 6월 30일 날 IPO를 한 DD의 프로스펙터스 사업 설명서에도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탑승하는 정보 이용자들한테 이게 얻어진 그 정보들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요것은 이제 사용 목적에 원래 정해진 대로만 쓰고 딴 데는 절대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뭐 익명화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그 개인의 정보가 네. 이제 돌아다니지 않게 하겠다. 요거를 IPO의 문서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약속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쨌거나 하여간 그 사이에 이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이전에 6월 29일에 DD가 먼저 선수 쳐서 그렇게 했고 또 IPO 할 때도 네. 이런 상황을 사실은 예상을 했겠죠. 음. 근데 이번에 이제 결국은 이 네트워크 안전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네. 뭐를 이제 심사를 하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중요한 정보 인프라의 불법 통제나 간섭, 그다음에 중요한 데이터의 도난, 유출 또는 파괴, 네. 그다음에 중요 정보 인프라 및 국가 안보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뭐 요인, 요런 거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통과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정보를 침해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를 가져다가 이제 뭐 편상이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다른 계열사나 여기서 이용을 하게 되면 불법 이익을 몰수하고 불법 이익의 1배에서 10배 되는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 그렇죠. 네. 그리고 경고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상황이 심각한 경우는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그 라이센스를 박탈하는. 수정 또는 웹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제 요 조항이 있는데 지금 이 DD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오는 가입자는 네트워크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는 추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위반 사항이 들어오면 일단 벌금을 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업무를 만약에 취소당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트워크를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장비를 샀다거나 한 것들을 일단 스톱을 시키고, 예를 들어 미국산 장비를 샀는데 이걸 체크를 해봤더니 이제 미국의 하웨이 장비에 대해서도 정보를 소프트웨어를 심어가지고 빼나간다. 이런 의심이 들면은 일단 그 장비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스톱시킬 수 있고, 또 그거 이제 문제가 됐으면 1배에서 10배까지 벌금 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해외에 저장하거나 해외에 제공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불법 이익은 요것은 해소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언론이나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DD가 IPO를 하면서 미국 정부 당국이나 감독 당국한테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했다거나 DB를 그쪽에 줬다거나 또 사내에 있는 그 이사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줬다 그러면 요 66조 조항에 여기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시정명령 나오고 벌금 나온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2일에는 DD만 나왔지만 7월 5일에는 3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단순히 이제 DD만의 얘기다 이렇게 보기엔 약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DD만 이거 이제 혼낸다 이러기보다는 사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주요 타겟은 DD가 맞고. 그렇죠. 추가적으로 3개가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같은 의미인데 그러면 이제 이거 언제까지 조사하냐? 이게 중요한데 그 사이버 네트워크법 제10조에 보면 선 동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면은 15일을 연장할 수도 있고 45일이에요. 근데 이 45일이 캘린더 데이로 45일이 아니고 워킹 데이로 45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6주 6주 뒤에 이제 그 1차 검사 통보를 하게 되고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되면 2주를 더 연장하는 8주의 이제 차에는 결과를 통보해야 돼요. 한 2달 정도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7월 4일 날 이거 통보를 했으면은 9월 12일에 1차 검토는 완료가 되고 거기서 15일을 더 연장하게 되면 9월 27일 정도가 돼야 지금 DD의 요 문제는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DD 같은 경우는 뭐 새로 IPO를 했지만 뭐 당초에 그 홍콩에서 상장하는 것보다도 미국에 상장하는 것이 더 돈을 많이 이제 조달할 수 있고 또 밸류에이션 높을 거라고 봤는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 4가지 문제를 더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네트워크 안전검사 여기서 벌금하고 제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88.7%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독점법 위반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제 알리바바나 그 지금 탄센트가 제재받은 것처럼 요것이 이제 독과점에 관한 제재가 들어오고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미국에서 이런 이제 네트워크 검사나 심사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속이고 숨기고 IPO를 했지 않냐. 또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만약에 들고 들어왔을 때 일단은 뭐 미국은 소송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약에 중국 정부 당국이 그 발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미국 법원에서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상치 못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지금 이 네트워크 관련되는 모든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도 정보
그다음에 개인의 이제 모빌리티에 관한 정보는 이거는 중국 정부가 국가 안전하고 관련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제재안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지금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유 자동차 문제가 아니라 금융회까지 뻗치는 이 DB가 공유 자동차에서 얻어지는 DB란 말이에요. 근데 이 DB를 이쪽으로 공유할 수 없게끔 막아버릴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지만 여기 있는 정보를 이쪽으로 쓰지를 못하면 이 포트폴리오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네. 오히려 돈만 먹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업무 제한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독점 걸리면은 먼저 규제 가이드라인 나오고 그다음에 기업들 불러가지고 하는 소환 위해탄이 있고 그다음에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하고 벌금 부과가 나오고 그리고 개선 명령 시정 조치 이게 나오는데 지금 얘기한 DD는 네트워크 안전 검사만 지금 시작을 한 것이고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점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것은 아직 손도 안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험이라는 거고. 그래서 5월 14일 날 이제 DD 같은 경우는 소환, 위해탄을 지금 한 거죠. 그래서 네. 두 번째 단계를 거치고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DD 사태는 뭐 여러 가지를 쭉 좀 체크를 해보면 이것은 정부가 굉장히 작심하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이 단순히 지난번 아리바바 사태 때도 정부가 마윈이 괘씸해가지고 제재를 한다.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언론에 이런 데서 많이 한 거지만 그 사이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2의 서브프라임을 막은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 DD 같은 경우도 이게 당국이나 정부에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시장에 상장하지 말라고 하는데 겁 없이 상장했다. 그래서 제재를 한다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내용이 지금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고, 그래서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혜자는 없냐? 네. DD 사태. DD 사태에서는 앞으로 중국이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이것들을 이제 뭐 시정 조치가 나오면 그게 수혜자가 나오는 거죠. 그 네트워크 보안이란 자체가 정말 새롭게 나온 화두이기 때문에 그게 성장 산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치밍성전, 계명성전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 이게 네트워크 보안에 중국이 1등하는 회사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개 회사들이 다 네트워크 보안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그 전부科创반이나 그 창업반 회사예요. 네. 그 상공공으로 시작되는 회사는 외국인 개인은 주식을 살 수 없어요. 네. 그리고科创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요 5개 회사가 있지만 요 4개 회사는 외국인 투자 불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치밍성전 002439가 이제 만약에 정부가 네트워크 보안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이 보안 조치나 수정 조치를 하라고 하면 잠재적인 수혜자가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디디 추싱 상황을 봤을 때 틱톡과 좀 정반대 케이스다. 그러니까 틱톡 같은 경우는 중국의 사업자가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미국의 데이터를 중국에 가져가는 거에 대한 미국의 견제라고 본다면 디디 추싱 그 반대의 경우로 이해를 했는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흔히 지금 최근 나오는 얘기가 괘씸죄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 근데 이거 괘씸죄로 분석해서는 제대로 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에 관련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특히 SNS 같은 데서는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보거나 이제 이것을 뭐 팩트 체크나 정책 체크나 이것들을 안 하고서 그냥 카더라로 그냥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요즘 뭐 정보의 통수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설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습니다.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감정 섞지 말고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SNS에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정책을 뭐 애들처럼 감정적으로.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뭘 하고 뭐 기분 좋다고 뭘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아닌데도 우리는 그게 이제 중국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틀린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틀린 것 정도는 좋지만 거기다가 돈을 넣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수익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중국 관련되는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좀 냉정하게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팩트 체크 제대로 해봐야 되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찰을 해봐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 사태보다 더 심각하게 그리고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된 타임테이블대로 이게 전개될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한번 이제 분석을 해주시고 저희가 또 이해할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